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특허 받은 분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걸 조합해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IT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4차원 시대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특별한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태여 뭐 시장에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장사해서 마진을 봐서 돈 버는 거라든가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 돈 버는 거라든가 이 길 말고도 얼마든지 그 지원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그거 외에는 돈벌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어저께입니다. 근데 지금은 농사 지어서 돈 버는 사람은 기계화시켜서 대형 사업을 하지 않은 한 큰 돈을 벌기는 힘들어서 시골에 가보면 머리 좀 쓰는 사람은 다들 나와서 머리를 써서 밥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골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밭을 메고 하는 그런 부지런하고 알뜰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만 세상을 살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그 큰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허로 인해서 특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특허가 딱 나면 특허로 인해서 지원받는 내용을 보면 RIPC, ORP 뭐 이런 그 계통에서 있는데 일단은 그 특허청에서 이제 그 변리사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데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발전기 터빈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편 페이지에도 보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주물 분야 한 100개의 공장, 또 그 선방 분야 한 200개의 공장, 그 다음에 조립성 분야 한 300개 공장, 한 600개 내지 700개 대한 공장을 제가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돈을 뭐 조금씩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받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많은 그 액수에서 이제 돈 이자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을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 3% 이내에서 몇 억이나 몇십억이나 뭐 몇백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운영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대출 받는 내용이 말이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출 그 받는 내용을 알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지금 내가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서류를 한 10가지 정도를 갖춰오라. 그러면 담보 없어도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가지 해오라는 대출 내용을 보면 아주 힘들고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를 합니다. 뭐 담보 없이 그 사람들도 돈 줄 때는 그만한 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고의적으로 대출 허위 그 간판만 그렇게 신용 보증으로 그 대출을 해준다라고 돼 있지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없다기보다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정말 알짜배기 기술을 가진 특허만 있으면은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면은 그 특허청에서 그 무상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자고 뭐 이런 거 아니고 특허 내용이 좋으면은 특허청에서 그것을 감정해 가지고 이제 오케이, 예, 전망이 좋다 이러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아주 특출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낸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키워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공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말이 채찍질 한다는 말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돈을 빌려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좋은 그 내용의 특허 장래성이 있는 데는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빌려주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그냥 돈을 주는 이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책 자금이 기본이 한 2억 정도는 우선 그냥 준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잘 들어가면 또 다른 내용들이 따라서 많은 돈도 그냥 무상으로 받거나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빌려 쓰면은 돈이자는 지금 이런 특허 내용 이런 관계는 주로 연 3%예요. 연 3%는 거의 뭐 무이자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대출을 그 크게 이어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전화는 여기 이 전화에 물어보면은 거기 특허청에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이런가 하면 무상 지원 말고 만약에 10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기서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20% 혹은 15% 10%만 자부담으로 해라 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빌릴 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기술력에 의해서 힘 있는 기술에는 지방자치단체 그 뭐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식으로 그 지방 단체에 대한 지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산하에서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렇게 합쳐서 이제 많은 하여튼 그 우선 내용이 특허 내용이 우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특허를 내면은 특허를 그 감정하는 데가 있어요. 신용재단 그 산하에서 그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특허가 장래가 있나 없나 거기서 이제 그 등급을 받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A급으로 나오면은 뭐 거의 몇 천억 몇백억이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든지 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맡기면 이 다음에 배도 넘게 물건 살 때 해주겠다 해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이 세상은 사기꾼이 많은 세상이라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그걸 믿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거고 나쁜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 산하에서도 이제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자금을 대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건만 좋은 거 정말 장래성이 있는 내용을 특허만 받아 놓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특허를 내보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시간 낭비하고 또 저는 이제 제 손으로 웬만하면 변리사가 해야 될 일을 제 손으로 다 하니까 돈이 적게 드는데 변리사들 지금 뭐 웬만하면
그 우선 심사 신청하는 데에 특허청에 들어가는 돈이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20만 원 말고 변리사에 대한 비용이 우선 심사 신청에 대한 것만 내가 나무 손을 빌리려고, 딴 거는 내가 다 해봤는데 우선 심사 신청을 안 해봐가지고 할 줄 몰라서 변리사를 물어봤더니 최소한 특허청에 들어가는 20만 원 말고 우선 심사 신청서 작성해서 넣는 데만 대략 다 100만 원씩 100만 원 이상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에 물어보니까 정말 싸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주 싸게 이제 해서 그 우선심사 신청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원본을 내가 보니까 지금 내 손으로 이제 우선심사 신청을 요번에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특허에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특허를 내면 또 이제 해외 그 출원을 해야 되거든요. 해외 출원하는 데 대한 상품 값어치가 있고 똘똘한 특허 같은 경우는 해외 출원비에 대한 비용을 3,300만 원까지 그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눈알이 중요하잖아요. 눈알. 그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래도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걸 많이 보는데, 영상을 많이 보는데 눈알이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미사일 기지를 산꼭대기에서 다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로 그 미사일 기지 그거 공개 안 하고 안 넘겨줍니다. 그 눈알맹이거든요. 그 올라가면 이제 북한에서 개미 한 마리 기다는 까지 다 보거든요. 그런 시설을 아무리 우방국이라 하라도 넘겨주지 않아요. 그게 눈알은 안 넘겨주는 거지. 눈알이라는 게 좀 소거가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눈알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알맹이만 좋으면은 뭐 돈 몇 천만 원 같은 이런 건 다 무상으로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 알고 보면 그런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유튜브에서 내가 영상을 봤는가 어쨌는가, 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상당히 우수한 나라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우리 70년대 60년대 이때 그 공동 화장실 길 가다가 이렇게 들어있고 돈 내고 이제 영상 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가면 그 여자분도 막 그냥 길가에서 그냥 막 앉아서 그냥 치마를 뜯고 막 볼일 본다 이거예요. 노상방뇨가 막 절비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동 화장실 그게 있기는 있는데 가끔 이렇게 길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500원에서 뭐 2,000원 정도 한번 영어 보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 화장실 들어가 보면 그 화장실 내부가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냄새 나고 그냥 구역질 날 정도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방 얻어 막 떨어도 노상방 방뇨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뭐 거의 막 돌아서서 전봇대하고 뭐고 막 뭐 찌린내가 나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난 이제 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막 그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렇게 상당히 이름 있는 나라인데도 그런데도 막 노상방뇨가 절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행 온 사람들이 제일 지금 감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화장실 시설, 뭐 전철이고 뭐 어디 가면 화장실 뭐 요금 받는 것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 화장실 시설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한 품격, 수준 뭐 이런 것이 정말 천차만별로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남의 나라 헐뜯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에서 상당히 대단한 그런 그
저 뭐야 뭐라 그러지? 1인당 저 수익 뭐 3만 달러 뭐 3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딴 데 뭐 저 네덜란드 뭐 이런 데 막 가면 대략 다막그 10만 달러 막 이렇잖아요. 10만 15만 달러 막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4만 달러 같으면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화장실 그 내용이 세계에서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여러분도 그동안 자라오면서 나이 드신 분은 옛날부터 있던 그 공동 화장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 노상방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화장실이 어디 가도 깨끗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고 완전 민주주의고 지금 뭐 저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으로 세계에서 데모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인구 중에서 그 뭐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평생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음은 한 달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 소원이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그 사람 숫자가 세계 인구 전체에서 25%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삽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막 떠들고 마음껏 데모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도 국민 한두 명에 대한 눈치를 슬슬 봐야 하는 그런 나라. 옛날에 노무현이라는 분 대통령은 그 지금 KTX 닦는 거 고속 전철을 뚫는데 어떤 산 밑으로 고속도로를 굴을 파야 되는데 그 산 위에 절에 있는 어떤 스님 한 분, 여성 한 분이 우리 절 밑으로 고속 전철을 못 낸다 하고 단식을 해가지고 그게 중단됐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여자 중한테 쩔쩔 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 오랫동안 중단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노무현 대통령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국가 손실이 뭐 7천억인가 얼마에 달아났다잖아요. 그 여자 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그 어떤 시민 한 사람에 대한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을 알기로 지금 뭐 우습게 알질 않나. 뭐 하여튼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민주 지상 천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특허를 받아서 그렇게 알찬 기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내용 알맹이가 있는 특허만 받아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하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는 여기 그 큰 사업에 갖다 대면 그냥 뭐 부스럭 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제도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를 안 냈다 하더라도 뭐 학생이라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 아직 특허 안 냈는데 그 아이디어만 갖다 제피고 또 이렇게 무상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특허를 갖다가 그 재단에 이렇게 말하자면 제피고 이제 뭐
공정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잡히고 그걸로 가지고 또 지원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알맹이만 있는 아이디어만 창출을 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그 아이디어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여러분도 서민척에 들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많은 특허 내는 데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